손길국은 1971년 10월 1일 시원한 가을날 한국의 번화한 중심지인 서울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인생은 빛나는 성공담과 눈물겨운 대사가 뒤섞인 두꺼운 책과 같아서 영웅적이면서도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53세의 나이에 그는 2025년에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인생은 단순히 화면에 나오는 역할이나 관객의 박수갈채가 아니라 자신과 마주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을 마주하는 조용한 순간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길국은 연예계 초창기부터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배우 중 한 명이 되기까지 열정이 가득한 삶과 깊은 슬픔을 함께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의 가장 큰 슬픔, 그의 경력에서의 흥망성쇠에 그가 갈망했던 업적, 정승연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오랜 세월에 걸쳐 쌓은 재산, 그리고 그의 아내가 전한 말들, 이 모든 것이 그가 온 마음을 다해 연주한 길고 비극적이지만 아름다운 음악에 녹아들었습니다. 손길국은 예술과 정치가 얽힌 서울의 특별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 김을동 여사는 유명한 여배우이자 정치인으로 그가 연기의 길을 걷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소극적인 사람인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불확실한 연예계에 뛰어드는 것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항상 바랐습니다. 손길국은 어린 시절부터 무대 조명에 매료되어 종종 어머니가 TV에서 공연하는 모습을 보거나 공연 때 무대 뒤로 몰래 들어가곤 했다. 하지만 손길국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을 꼽으라면 가족의 압박이나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닌 2005년 오랜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할머니의 죽음입니다. 할머니의 죽음은 손길국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는 어느 인터뷰에서 그녀는 부모님이 바쁠 때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의심할 때조차도 자신의 재능을 늘 믿어주는 친구였다고 회상한 적이 있다. 그는 어렸을 때 종종 서울에 있는 그녀의 집을 찾아가 그녀와 함께 앉아 전쟁과 가족의 힘든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04년 그녀가 중병에 걸렸을 당시 송혜교는 영화 주몽에서 맡은 역할로 바빴고 이 작품이 그를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녀와 자주 함께 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깊은 후회를 느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날, 그는 용인의 한 스튜디오에서 긴 장면의 촬영을 막 끝낸 상태였습니다. 그는 그 소식을 듣고 급히 서울로 돌아갔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를 볼 수 없었다. 그는 어느 날 그녀의 관 옆에 앉아 그녀가 자주 사용하던 손수건을 움켜쥐고 효도를 다하지 못한 것이 느껴져 속으로 울었습니다. 그 슬픔은 개인적인 상실일 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 평생을 희생한 여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무력감이기도 합니다. 손길국은 어린 시절 연기에 대한 꿈에 사로잡혀 종종 집을 나서 오디션과 연습에 참여했다. 그는 그녀를 거의 방문하지 않았고 그녀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와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을 놓친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 슬픔은 그의 삶 속의 다른 고난, 즉 익명으로 지낸 시절부터 명예에 대한 압박까지로 인해 더욱 커졌지만 2005년 그녀가 세상을 떠난 것은 모든 고통의 정점이었으며 그 상처는 그가 그 후로도 수년간 간직하고 있던 상처였습니다. 그는 감정적인 역할을 할 때마다 그녀를 생각했다고 말한 적이 있으며 화면에 흐르는 눈물은 단순히 연기가 아니라 그녀에 대한 깊은 그리움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슬픔은 손길국을 넘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경력과 삶의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는 종종 그녀의 무덤을 찾아와 그녀가 좋아하는 꽃을 가져다 주고 자신의 성공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큰 슬픔은 상실 그 자체뿐만 아니라 상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만드는 과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는 50세가 되어서야 돌이켜보며 그 슬픔이 자신을 성숙하게 만들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길국의 배우 인생은 빛나는 그림이지만 어두운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는 중앙대학교에서
영화와 연극을 전공하면서 아주 일찍부터 영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군 복무를 마친 후 1998년 MBC 드라마 영원의 당신에서 조연으로 공식 데뷔했다. 그 첫 역할은 큰 명성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지만 그가 연예계에 진출하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2002년 그는 보디가드에서의 주연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지만 그가 진정한 주목을 받은 것은 2006년 주몽에서의 역할에서부터였다. 이 80일 부작 역사극은 한국과 아시아에서 큰 인기를 끌며 평균 시청률 40%를 돌파했고 손길국을 인류 스타로 끌어올렸습니다. 주몽의 성공은 손길국의 배우 경력에서 중요한 이정표일 뿐만 아니라 그의 연기 재능을 입증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고구려 왕조를 세운 주몽의 역할은 전사의 힘과 지도자의 깊이를 모두 보여주는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는 수개월간 승마, 펜싱을 연습하고 역사를 공부했으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06년 ABC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주몽 이후 그는 바람의 나라 2008,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 2010에서 역할을 맡아 한국 사극의 주요 배우로서 지위를 굳건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2011년 영화 발효가족에 출연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재능 있는 배우진과 독특한 각본 덕분에 높은 기대를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예상 시청률을 달성하지 못하며 1%에서 2% 안팎으로 등락을 거듭했다. 그는 어느 날 시청률 수치를 보고 자신이 신중하게 준비한 대본 노트를 보고 팀의 성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울기 위해 거실에 앉았습니다. 그는 수개월간 역할에 대한 연구를 했고 캐릭터에 몰입하기 위해 전통 요리법까지 배웠지만 실패로 인해 자신의 능력에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가 잊지 못할 또 다른 실패는 2013년 연극 아이 아무 유로 연극계에 진출하려 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에 많은 마음을 쏟았고 텔레비전 너머로 자신의 경력을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대사를 연습하고 자신의 캐릭터에 대해 연구하는 데 많은 밤을 보냈지만 예상했던 관객을 끌어들이는 데 실패했고 공연은 종종 관객이 거의 없는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공연이 끝난 후 그는 혼자 무대 뒤에 앉아 팔리지 않은 티켓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재정적 실패 때문에 울은 것이 아니라 청중에게 자신의 열정을 전달하지 못했다는 느낌 때문에 울었습니다. 손길국의 배우 생활에서의 노력은 그를 여러 번 울게 만들었다. 주몽을 촬영하는 동안 그는 하루 20시간씩 촬영을 했으며 액션 장면을 연기하다가 부상을 입는 경우도 많았다. 그는 말에서 떨어져 갈비뼈가 부러지는 사고도 겪었지만 촬영팀의 속도를 늦추지 않기 위해 그 장면을 완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힘든 시간을 보낸 후 차 안에서 울기도 했는데 육체적 고통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시청자가 기대하는 역할을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방영된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새 쌍둥이와 함께 출연했을 당시 그는 아이들이 화면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아빠로서의 압박감과 대중 이미지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감도 겪어냈다. 그의 경력은 끊임없는 노력의 연속이었고 그는 울 때마다 계속해 나갈 힘을 찾았습니다. 손길국에게 성취란 단순히 상이나 명예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항상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이정표입니다. 그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뛰어난 외모뿐만 아니라 뛰어난 연기력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기억되는 배우가 되는 것입니다. 2006년 대상을 수상한 이후 그는 언젠가 국제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해 자신의 역할을 통해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아직 할리우드 규모로는 그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화면에 나올 때마다 그 꿈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낀다. 그는 또한 자녀인 대한, 민국, 만세와 그 다음 세대를 위해 예술적 유산을 남기고자 항상 열망했습니다. 주몽의 성공 이후
그는 제작과 집필에 손을 대기 시작했으며 언젠가는 매우 개인적인 작품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는 사무실에 몇 시간씩 앉아서 새로운 역사극에 대한 아이디어를 쓰곤 했고, 장면을 마칠 때마다 지속 가능한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믿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노력하며 미래의 자녀들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손길국 역시 젊은 배우들에게 영감을 주고자 항상 노력한다. 역사 영화 분야의 선구자로서 그는 종종 자신의 경험을 새로운 동료들과 공유하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추구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는 슈퍼맨이 돌아왔때 출연하여 수백만 명의 부모에게 영감을 주었고, 유명한 아버지라도 자녀에게 가까이 지내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팬에게서 편지를 받고 울기도 했는데, 그 편지에는 그의 이야기가 그가 더 나은 아버지가 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대중에게 무엇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여전히 빛날 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큰 역할을 맡아 복귀하고 싶어 했습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후 그는 복잡한 악당 역할을 맡아볼 새로운 영화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프로젝트는 준비 단계이지만 그는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으며 매일 캐릭터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손길국에게 있어 성취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향상해 나가는 여정이며, 그는 53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온 마음을 다해 그 길을 걷고 있다. 손길국의 사랑과 결혼은 그의 인생에서 깊은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감동적인 한 장이었습니다. 그는 2006년 공통의 친구의 소개로 재능 있는 판사인 정승연을 만났다. 당시 그는 막 주몽을 끝낸 작가로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고, 정승연은 유망한 경력을 쌓은 젊은 변호사였다. 두 사람은 강한 성격과 일에 대한 헌신이라는 공통점을 빠르게 찾았고